보신 거죠? 이게 세션 첫 번째가 이렇게 끝나서 예정된 시간보다 좀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9시까지 제가 맞춰볼게요. 내용을 약간 좀 스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9시까지 끝내고요. Q&A가 있으면 한 5분 정도 더 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장표를 어떤 분이 유심히 보시길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을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면 더 이상의 발전이 없다. 아마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사실 제목은 거창하게 붙였는데 저는 이제 제1계획은 광고 대행사에서 광고 일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디지털 광고를 하고 있는데 광고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기 제가 오늘 듣기로는 1인 창업을 하시는 분이 많다고 그래서 1인 창업하는데 혹시라도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가 있으면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강의할 때마다 내는 문제인데요. 여태까지 한 두어 분 맞춰보셨어요. 백범 김구 선생님의 본명을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오늘도 역시 검색하시면 맞습니다. 검색하셔도 맞히는 분이 있는데 김구 선생님이 진짜 창자 숫자를 찾아요. 본명을 써요. 근데 제 이름이 이거예요. 한번 똑같아요. 창성할 창제, 물가 숫자.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창조라는 이름 때문에 이렇게 놀림을 많이 당했어요. 철수하고 영희가 고무줄을 하면 창조가 그 이름을 끊는. 그래서 제가 놀림을 많이 당했는데 제가 중학교 때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선생님 본명이 나랑 똑같구나. 굉장히 그 이름의 프라이드를 갖고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제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이게 브랜딩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제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죠. 셀럽이 아니죠. 여러분들한테 제 이름을 쉽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바둑에서 얘기하는 기대기 정도이죠. 유명한 사람들 기대 갖고 제 이름 많이 씁니다. 또 여러분들은 제 이름을 기억하실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죠? 김구 선생님과 저를 연관시켜서 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면 김구 선생님 본명을 찾으면 제 이름을 맞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디지털 네이티브는 아니다. 여기 이렇게 저쪽에 젊은 학생들이 있는 거 보니까 저 친구들은 디지털 네이티브예요. 그래서 저도 아날로그적으로 살았어요. 제가 신입사원 2년차 때 저희 회사에 처음으로 PC가 들어왔어요. 제가 보기보다 조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PC를 열심히 배웠어요. 동기부여가 된 게 뭐냐면 제가 글씨를 되게 못 써요. 근데 PC로 하니까 제 글씨를 안 써도 되잖아요. 남한테 보여줄 때 안 창피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문서 작업을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오늘 이제 광고를 주제로 말씀을 디지털 시대의 광고가 어떻게 변하느냐. 저는 이 장치가 가지고 모든 걸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어요. 광고 산업 입장에서 보면 디지털이 아주 죽겠어요. 디지털화 되면서 광고 회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책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나온 책인데 2015년 광고 대행사라는 책이에요. 책 제목 자체가 2015년 광고 대행사. 이 양반이 뭐라고 그러냐면 2015년에는 80%의 광고인이 실직한다. 이건 일본 얘기죠. 10만 명의 광고인이 2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이 책이 2012년에 나왔어요. 2015년이 내년이죠. 80%는 안 주겠지만 굉장히 많이 줄 것 같아요. 이 책을 쓰신 분은 거의 일본의 그 광고계 살아있는 전설인데 이 양반이 2000년에는 2002년에 2005년 광고 대행사, 2006년에는 2010년 광고 대행사. 미래제도 아니신 분이 광고 대행사의 미래에 대해서 책을 쓰셨는데 계속 상당 부분 맞추고 계시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왜 광고인들이 실직을 하느냐? 이 양반이 얘기한 게 세 가지 종류예요. 전후부터 계속된 경영 모델인 광고 대행사가 모델이 이제 끝났다. TV를 중심으로 한 4대 매체 시대가 끝났다. 대량 생산, 대량 판매에 의한 대중 소비 경제를 지탱한 광고의 역할도 이제 끝장이 났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이게 다 동의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TV 신문사는 이제 말할 것도 없죠. 신문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돼요. 직격탄을 맞은 신문사는 이제 정말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 있고 TV 광고는
TV의 시청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해마다 TV 광고 비용은 계속 올라가요. 이게 웃기죠. 시청률은 떨어져서 효율은 떨어지는데 광고비는 올라가요. 마케팅을 하는 입장에서 광고 대행사가 아니고 기업, 메이커에서 마케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어이가 없죠. 효율은 떨어지는데 광고비가 올라가요. 이 TV 시청률을 누가 지키고 있죠? 저희 집사람이 지키고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그래도 연속극을 꾸준히 봐주면서 떨어지는 시청률을 떨어뜨려주고 있어요. 앞으로 점점 더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제가 이제 신입사원 시절에 저는 제약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삼성제약의 쓸기담이라는 이 우르사와 쌍비오가 쌍비오는 안 했어요. 우르사가 훨씬 약하였죠. 우르사가 나온 제품인데 저도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광고도 만들고 매체 집행도 한 달에 한 5억씩 쏟아붓어요. 광고. 1990년도에 5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제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광고를 해서 이 본전을 뽑나. 근데 TV 광고를 때리면 매출이 쫙쫙 올라가요. 이게 광고 탄력성이라고 부르는데 제약이라든가 음료, 뭐 이런 먹거리 이런 건 광고 탄력성이 매우 좋거든요. 쏟아보면 그만큼 받쳐줬어요. 근데 요즘은 안 돼요. 광고를 쏟아봐도 시장이 잘 안 움직여요. 그건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인더스트리가 대부분의 인더스트리가 1, 2, 3, 1, 2, 3등이 다 결정이 돼 있다는 거죠. 시장이 여간해서 변치 않아요. 지금 뭐 가장 첨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 산업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SKT, KT, LG. 약간의 소폭의 변동은 있어요. 하지만 광고를 안만 쏟아봐도 절대 순위는 바뀌지 않아요. 마켓이요 크게 변치 않아요. 이게 산업이 안정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로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의 가능성이 점점 준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광고 시장이 컸던 시절은 어떤 시절이냐면 GDP 성장이 쭉쭉 올라갈 거예요. GDP 성장이 쭉쭉 올라가면 광고를 때리면 반응이 즉각 옵니다. 그래서 GDP가 성장할 때는 GDP 성장률보다 광고 성장률이 더 높았어요. 근데 GDP 성장률은 뭐 다르지만 점점 떨어지고 있죠. 광고는 더 빨리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광고로 뭐를 해결하겠다. 광고가 사실 마케팅의 전가의 보드였어요, 진짜. 근데 이제는 그런 시절은 다시는 안 올 거예요. TV 광고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은 뭐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뭐 이제 인볼브먼트, 또 리스크가 적은 시장. 이런 시장은 TV 광고의 탄력성은 아직도 갖고 있어요. 배달의 민족 이런 거는 광고 때문에 금방 올라가. 그런 시장은 인더스트리별로 틀리지만 그런 시장은 아직 남아있지만 그건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TV 광고가 성공을 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뉴스데스크에 한번 나와야 돼요. 광고의 최고봉은 이 광고 정말 떴다 그러면 신문에 박스 기사로 실리고 유행어라든가 아니면 개콘 이런 데서 개그맨들이 그걸 따라해요. 뭐 여기 연식이 오래되신 분 기억나시겠지만 여자는 남자하기 나름이에요. 뭐 기억나시죠? 그거는 뭐 뉴스데스크에도 났었어요. 근데 그렇게 뜨는 광고는 정말 뉴스데스크 같은 데 보도가 됩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최근에 그런 광고가 있었는지. 그런 거 거의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KT의 쇼 광고 할 때 그거는 정말 이슈가 좀 됐었어요. 전 국민이 그 송을 따라하거나 유행어를 따라할 정도로. 하지만 그 후로는 그때보다 더 많은 광고비를 쏟아부어도 그런 현상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TV를 안 본다. 일단 눈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빈도가 떨어지고 두 번째 소비자들이 광고를 안 믿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이런 광고쟁이와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잘못한 건데 하도 이제 과대, 과장, 오남용 뭐 이런 광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신뢰도가 툭 떨어졌고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옛날에는 광고가 굉장히 각광받는 관심 있는 볼만한 컨텐츠였어요. 왜냐? 컨텐츠가 없던 시절이면 볼 게 별로 없었어요. TV 아니면 볼 게 없고 뭐 TV도 재밌는 거 몇 개 없으니까 광고도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는 대한민국에 너무 많은 컨텐츠가 몰려있는 거예요.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GDP 대비 컨텐츠 소비량 1등이 어딜까요? 1등이요. 일본.
일본이란 데는 저 처음 들어보는데 일본 옛날에 그랬을지 몰라요. 1등이 역시 미국이에요. 2등이 대한민국이에요.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만큼 저희가 GDP가 떨어진다는 얘기도 들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콘텐츠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시장에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먹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 많은 콘텐츠에서 우리 거를 돋보이고 좋아하게 만든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후자 쪽이 더 느낌이 와요. 광고는 그런 거예요. 이제 그 많은 우리나라 생각해보세요. IPTV, 케이블 TV 보면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운동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다 공짜로.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없답니다. 우리나라가 미디어가 굉장히 많잖아요. 공중파, 종편, 케이블, 스카이 TV, DMB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미디어가 많다 보니까 컨텐츠가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막 사오는 거예요. 손해가 나도 막 사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소비량은 많아지고 소비자의 컨텐츠에 대한 눈높이는 매우 높아진다는 거예요. 웬만한 컨텐츠로 소비자의 눈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는 거기에 끼어들기가 점점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TV 광고의 미래가 매우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오늘 할 얘기를 이 한 장표에 제가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광고 회사가 달라져야 된다. 광고 회사가 달라진다는 건 광고 산업이 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달라지냐? 첫 번째 브랜딩을 해야 된다. 이거는 하던 일이에요. 광고 대행사가 이거 어떻게 되면 먹고 사는 거고요. 두 번째 세일즈 프로모션, 판촉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 광고 대행사가 판촉 아이디어를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게 전공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조금 광고보다 타의의 개념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광고주들이 시험 방식에. 요거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아이디어를 낼 줄 알아야 되고, 네 번째 멀천다이징, 상품 개발을 해야 됩니다. 아니 무슨 광고 대행사 상품 개발을 하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혹시 여기 학생들 퓨어밴드 하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뭐 퓨어밴드가 아니라 뭐 핏빛이라도 좋고 아무것도 안 비싸다. 나이키 퓨어밴드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하고 다니다가 그게 고장 나고 안 하는데 AS가 국내에서 안 돼요. 미국 가면 그냥 새 거 두 번째 걸로 바꿔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스마트 만보계죠. 차고 다니면 나의 걸음수, 뭐 사용한 칼로리, 뭐 시간 보여주고, 뭐 자기네가 만든 퓨어라는 단어로 환산을 시켜서 저는 뭐 얼마나 퓨어를 썼나. 그게 나이키 혼자서 만들지 않았어요.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지만 미국에 있는 RGA라는 대행사가 있어요. 그 대행사의 그 뒤에 말씀드릴게요. 광고 대행사와 나이키가 2년 동안 같이 R&D에서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그 회사가 그거 갖고 광을 엄청 팔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한 회사가 됐어요. 나이키 퓨어밴드인데. 그래서 처음엔 저도 있었어요. 광고 대행사가 저걸 왜 같이 했을까? 그럴 만한 능력이 있을까? 잘 생각해보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기업체가 스스로 프로덕트 이노베이션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걷다가 뭐 사람을 끝없이 투입할 수도 없고, 그러면 아웃소싱을 하는 게 훨씬 효율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디다가 아웃소싱을 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다 할 수 있을까요? 프로덕트 이노베이션을 해야 되는데 뭐 스타트업 기업 같은 데랑 손잡고 할 수도 있겠죠.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보스턴 컨설팅 같은 컨설팅 회사랑 그런 거 할 수 있을까요? 컨설팅 회사 안 계시죠? 잘 못합니다. 컨설팅 회사는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 광고 대행사가 그나마 가능성이 있냐면 광고 대행사 사람들은 그래도 클라이언트 눈치를 좀 보죠. 진짜는.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많이 생각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파트너로서 적합하다는 거예요. 그런 데가 알고 보면 사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멀천다이징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 양반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양반이 또 한 얘기가 뭐냐면 광고 대행사는 더 이상 애드버타이징 에이전시가 아니고 인터랙티브 풀 솔루션 서비스 컴퍼니여야 된다. 이 양반이 여기 뭐라고 썼냐면 자기도 이게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너무 길어서. 하지만 이 내용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라고 그랬죠. 인터랙티브 해야 된다.
뭐 당연한 거죠. 그다음 솔루션, 요즘 얘기하는 솔루션. 뭔가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에 답을 던지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런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길게 썼어요.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없겠지만 앞으로 광고 대행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기능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디지털 일을 하게 만들어준 책이에요. 비잉 디지털이라고 미국의 이제 MIT 미디어 랩이라는 요즘 잘 나가는 데입니다. 대기업들 거기다 투자를 엄청나게 해요. 협찬을 해줘요. 그러면 그 미디어 랩에서 학생들한테 연구 과제를 줍니다. 지금 그거 비슷해요. 뭐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미래창조부에서 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그럼 학생들이 그 돈으로 연구 과제를 해결을 해요. 그러면 그 과제의 결과물은 그 기업에 귀속이 된다고 보네요. 그러니까 그걸 만든 니콜라스 리그로폰테라는 양반이 큰 책이에요. 95년에 썼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99년쯤 봤어요. 늦게 봤죠.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광고회사를 제가 그만뒀어요. 이 책을 보고. 이 책을 보니까 광고회사 다 망하게 생긴 거예요. 4대 매체 다 필요 없다. 아침에 일어나면 뉴스 클리핑 인터넷에서 다 해주는 누가 신문 보느냐. 자, 인터넷에서 동영상 볼 수 있는데 누가 TV에서 드라마를 보고 뉴스를 보겠냐. 이런 얘기를 95년도에 예언을 하더라고요. 대단한 사람이죠. 2013, 4년에 일어나는 일을 95년에 예언을 해요. 거의 미래학자 버금가죠. 정말 저는 이 책 때문에 책 회사 그만뒀어요. 그리고 나가서 벤처는 아니지만 이렇게 디지털 마케팅을 하는 회사 한 몇 군데 다녔어요. 그러다가 제 얘기를 다시 돌아오는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 책이 아직도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얇은다. 한번 보세요. 그럼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있는지. 자, 두 번째 소개시켜드릴 책은 아이디어 라이터라는 책인데, 광고 대행사 다시는 분들은 꼭 봐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꼭 안 보셔도 돼요. 이 책에 나오는 몇 가지 중요한 얘기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며칠 동안 지속하다 멈추는 마케팅 캠페인이 소비자와 브랜드를 가장 잘 연결을 하는 것이다. 다음, 미디어 예산을 많이 측정하면 원하는 타겟 그룹에게 광고 메시지가 잘 전달될 것이다. TV 광고는 유일하거나 중요하거나 심지어 마케팅의 필수 편성 반응이다. 미디어 기업이 지배하는 시대의 사람들은 미디어 기업이 만든 콘텐츠만 볼 것이다. 광고에서 브랜드가 말하는 내용에 대해 누구나 좋게 생각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5가지 명제 중에 맞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질문을 잘못했어요. 틀린 게 뭐냐고 물어봤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틀린 게 뭐냐고 물어보면 다 틀리다고 얘기 안 해요. 근데 맞습니다. 여기서 맞는 얘기 단 한 개도 없어요. 제가 앞서서 미리 다 얘기를 해드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광고업계는 오늘날 더는 존재하지도 않는 오래된 가정에 기초한 상업이다. 이 말에 저는 매우 동의를 합니다. 이거는 자, 이게 또 재밌는 얘기였어요. 이 책 쓴 사람은 미국의 이런 저널을 쓴 사람이 미국에 있는 각 광고 대행사 사람들하고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이 꽤 많이 실려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실 때, 내가 만든 광고의 경쟁자는 매체에 걸린 경쟁사의 광고가 아니라, 즉 삼성전자의 경쟁자는 LG전자의 광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체에서 사람들이 읽어보는 콘텐츠임을 깨닫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종교와 관계없이 생각을 해주세요. 자, 목사님한테 드리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경쟁자는 누굴까요? 물론 마호메트나 석가모니 아니겠죠.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하나님의 경쟁자는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게임과 골프라고 했어요. 느낌이 오세요? 아빠는 골프 치느라고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애들은 게임하느라고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 경쟁 시대예요. 이제는 아까 말한 삼성전자, LG전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누가 소비자의 라이프타임을 많이 먹고 들어가느냐. 요즘 라이프타임 쉐어라고 그런 얘기도 해요. 마켓 쉐어보다는 라이프타임 쉐어가 더 중요하다고. 누가 소비자와 더 많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함께 하는 시간이 많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그런 책도 있었죠.
닌텐도의 경쟁자는 나이키다. 아니 나이키의 경쟁자가 닌텐도라고 그러네. 네. 주제가 맞는 거예요. 애들이 게임하느라고 운동을 안 한다라는 거죠. 나이키가 안 팔린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컨텐츠, 이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얘기랑 비슷해요. 컨텐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TV 광고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좋아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이게 뭐 이제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는 도대체 광고 대행사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크리에이티브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느냐. 혹시 그 제일 길게 차이나 부사장이라고 들어봤어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카피라이터 하신 분인데 생각도 안 나네. 프로는 아름답다. 뭐 이런 거 기억나세요? 뭐 명카피를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TV 광고의 전성기 시대를 누리던 분이시죠. 한 명의 그루가 광고를 다 만들어요, 사실. 원맨쇼에 가깝다고 볼 수 있었어요. 정말 감동적인 카피를 쓰시는 카피라이터, 정말 심금을 울리는 비주얼을 뽑아내는 디자이너, 이 두 사람의 환상적인 결합, 또는 어쨌든 두 사람이 한 장면 있어도 돼요. 그런 식으로 원맨쇼를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불가능해요. 제가 뒤에서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 이제는 그런 단독 찬스는 없어요. 이제는 팀플이에요. 굉장히 다양한 DNA를 갖고 다양한 생각과 색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좋은 캠페인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단독 찬스는 없다. 뭐든지 팀플이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가 바로 뭐예요? 오늘날의 바람직한 크리에이터는 스토리텔링도 잘해야 되고 대화 참여자, 저거 대화 참여자라는 건 소셜 미디어 운영 쪽을 얘기하는 거야. 큐레이션, 그다음 발명가, 아이디어의 생성자, 실행자, 테크놀로지에 강하다. 이런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팀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저걸 다 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자, 제가 수능 그림 찾기 하나 이거 잘 찾아오시면 제가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지. 이거 끝까지 보여드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이제 제가 작년에 깐느 광고, 이제는 광고제라고 안 보여요. 깐느 라이온즈라고 영화로 따지면 아카데미 시상식쯤 돼요. 광고쟁이들이 굉장히 선망하는, 여기 이제 출품해서 상 타보고 뭐 이런 게 이제 가문의 영광이죠. 저는 어떻게 작년에 운 좋게 심사위원으로 갔다 왔어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운이 좋아 갔다 왔는데, 뭐 잠깐 딴 얘기를 말씀드리면 분야가 17개 분야가 있어요. 그 17개 분야 심사위원들이 다 틀려요. 근데 제가 맡았던 부분 사이버 분야인데 여기 다 안 나왔는데 심사위원이 30명이에요. 30명이다 보니까는 굉장히 공정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대한민국은 뭐 광고적으로 선진국이 아니거든요. 역시 미국과 유럽이 강세예요. 그러면 이제 목소리 큰 사람이 나타나죠. 이건 꼭 상을 줘야 된다, 이건 그래도 좋다, 막 얘기를 해도 만약에 그 심사위원 집단이 10명 미만이면 거의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30명이 되니까 막 그렇게 해도 안 하는 생각은 싫어요. 답이 그러니까 누가 한두 명이 우긴다고 해서 그리 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왜 심사위원을 30명이나 했을까? 심사위원을 많이 부르면 돈이 많이 들어요. 사무국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르는 이유는 굉장히 공정했어요. 제 자랑이었고요. 작년에 이제 그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야누스적인 면을 보여줬어요. 핫 이슈와 거기서 광고제에서 이슈가 된 것과 또 이 수상의 트렌드도 조금 서로 상했어요. 그걸 잠깐 말씀드릴게요. 핫 이슈는 이노베이션이 신설이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깐느에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필름 부분, 이건 주로 TV 광고죠. 프린트 부분, 매거진 부분, 이런 식으로 사이버, 모바일, 디자인, PR, 아웃도어 이렇게 막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이노베이션이라는 걸 새로 신설했어요. 신설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돈을 벌고 있어요. 깐느 사무국이 카테고리를 만들면은 출품작들이 나오잖아요. 출품하는데 돈 내야 돼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카테고리를 만들면.
두 번째 이유는 이걸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나이키 때문에 다시 그렇게 됐어요. 나이키의 퓨어 밴드가 깐느 라이온즈에서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야, 그거는 프로덕트 이노베이션인데 그걸 왜 광고제에서 상을 주냐. 그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깐느 상목이 생각을 한 거죠. 이거를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신설하자. 그래서 이노베이션이라는 걸 신설해서 그런 이제 논란을 잠재운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여하튼 이노베이션 분야의 신설은 광고 산업의 핵심 비즈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스토리텔러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프로블럼 솔버이자 발명 산업의 종사자가 되겠습니다. 이거 되게 웃기는 얘기예요. 뭐 광고쟁이고 이런 걸 하라고 그러면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인데 맞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작품이 이제 그랑프리를 들어갔어요. Cinder is a software development platform for creative coding, with a special emphasis on real-time graphics, audio, and next-generation input, like multi-touch and depth cameras. It's being used in physical installations, 제가 구두를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제 mobile apps, music. 프로그래머 계세요? 아, 금방 아실 거예요. C++라는 언어로 프로그램을 한다는 얘기는 아마 대충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거죠.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요즘 이제 그런 캠페인 좀 보셨을 거예요. 전광판이 있고, 뭐 예를 들어 제가 제 집사람한테 생일 축하회를 뭐 앱을 통해서 또는 모바일 웹을 통해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면 전광판에 뿅뿅뿅뿅뿅 하고 나타나고 저희 집사람한테 저거 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그 프로그램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런 거를 딴 사람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다음번 할 때 뭔가 업그레이드를 하겠죠. 다른 기능이 또 들어가겠죠. 그럼 이 사람은 처음부터 맨땅에 프로그래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걸 모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든 게 오픈 플랫폼입니다. 먼저 한 그 프로그래밍을 플랫폼에 얹어놔요. 누구나 쓸 수 있게.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똑같이는 안 하겠지만 맨땅에 헤딩하는 것보단 기본 틀이 있는 상태에서 업그레이드하는 게 훨씬 더 시간과 돈이 절약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리고 심지어는 먼저 만드는 사람의 연락처를 해갖고 그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린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너는 네가 좀 해줄 수 없니?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오픈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깐느 라이온즈라는 광고지에서 저런 거에 상을 줬다. 이게 되게 웃긴 거죠. 근데 아까 얘기한 혁신성, 프로블럼 솔버의 기능으로서는 이게 상을 줄만하다라고 상을 준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기타 몇 가지인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상 받은 것 중인데 이 투스크린 요타라는 그 러시아에 있는 이동통신 사업자이자 단말기 제조업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잖아요. 이통사들 단말기 제조하니까. 자, 지금 뭐 요즘 뭐 갤럭시 노트 4가 나왔나요? 4하고 뭐 아이폰 6는 난리가 아닌데 사실 쓰면서 사실 기능적으로 보면 굉장히 오버슈팅이죠. 안 쓰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가 나왔든지 간에 힘든 건 뭐예요? 배터리죠, 배터리. 저도 배터리 때문에 핸드폰을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대부분. 그래서 거기서 착안을 한 제품이에요. 저희가 신문 기사를 보는데 그걸 칼라로 볼 필요 있을까요? 흑백으로 봐도 되는 것들이 많죠. 문서보다 특히 이북 같은 거 굳이 칼라로 안 봐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뒤로 스크린을 2개를 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칼라로 필요할 때 칼라로 보고 흑백으로도 볼 수 있는 건 흑백으로 보겠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배터리에서 그냥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나이키 퓨어 밴드와 굉장히 유사한 얘기죠. 이런 것들이 상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그게 한 이슈가 됐어요. 올해 것도 제가 뒤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다음 수상은 어떤 게 있냐면 저는 이제 수상식장에 다행히 들어갈 수 있어서 가서 봤는데 그랑프리를 발표할 때는 심사위원장이 나와서 이 캠페인이 왜 그랑프리인지를 얘기를 해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심사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Creativity really does work. 크리에이티브가 역시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서 상을 준 작품이
다운웨이스트인데 이건 한번 보시죠. 이거는 한번 보시면 할 거예요. 뭐 보신 Young 분도 people don't listen to 계시겠지만 public safety messages. So how do you get them to stop being unsafe around trains? By making it the dumbest way to die. Dumb ways to die. So many dumb ways to die. Dumb ways to die. So many dumb ways to die. A song was written called Dumb Ways to Die. It was released as a YouTube video and within a week had over 20 million views and coverage on every television network in the country. A dedicated Tumblr site generated huge and immediate viral effect. Within days, Dumb Ways to Die became the world's most shared video. The song was released on iTunes and climbed the charts in over 20 countries, making its way onto playlists everywhere. Radio advertising was purchased, but this song about rail safety was so popular, radio stations played it for free. Awareness went through the roof, but we had to get people to change their behaviour. So every element of the campaign directly drove people to pledge to be safe around trains. Nearly 1 million people took the pledge on our website. The Little Book of Dumb Ways to Die asked kids to take the pledge. 유튜브에서 들어가시면 또 보실 수 있습니다. 하여간 상은 그랑프리를 5개나 받았어요. 엄청나죠.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17개 분야 중에서 카테고리 중에서 5개 카테고리에서 그랑프리를 받았어요. 최고 기록입니다. 앞으로도 안 깨질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좀 드물죠. 보시는 바와 같이 호주의 메트로 트레인에서 애들이 술 먹고 떨어지는 놈, 뭐 요즘 같으면 스마트폰보다 떨어지는 놈도 있을 거예요. 사고 하도 많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캠페인을 해보자.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저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꼭 제일계획을 포함한 어떤 광고 대행사에 가서 서울시 지하철 공사가 되겠죠. 이런 캠페인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거의 모든 광고 대행사가 TV 캠페인을 주장을 했을 거예요. 방송국과 같이 함께하는 캠페인을 해봅시다. 했을 거예요. 여기 아이디어가 다르더라고요. 뮤직 비디오를 만든 거예요. 뮤직 비디오를 만들어서 TV는 안 하고 오히려 유튜브에 날렸고, 그다음 이 송 자체를 가지고 송을 바이럴하고 송 마케팅, 뮤직 마케팅을 하고 게임을 만들었어요. 지금 아까 그 동영상이 뒤에 가면 나오는데요. 죽는 방법에 대해서 저 게임을 못해봤는데 뭐 게임이 재밌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철 역사에 저 많은 어처구니없이 죽은 그 싱즈죠. 뭔지 모르겠어요. 저거 사람은 아닌데 뭐 괴물 같기도 하고. 그런 것이 백월에 쫙 있어요. 그럼 거기서 사진 찍는 거,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다양한 툴을 썼다고 합니다. TV 광고는 안 쓰고. 그러니까 우리랑은 생각이 좀 달랐더라는 거죠. 이 캠페인을 전개하는 방법이 달랐고, 사실 여기서는 테크놀로지적인 측면은 없어요. 정말 모든 대부분 검증받은 방법에 의해서 캠페인을 전개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실제로 사고율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거죠. 그리고 뭐 전 국민이 다 아마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엄청난 옛날에 최진실 냉장고, 아니 최진실 냉장고인가요? 그 정도로 이제 성공을 했던 그런 캠페인이 됐는데, 그럼 여기의 요인은 뭐냐? 그건 크리에이티비티라는 거죠.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테크놀로지 없이 크리에이티비티만으로도 성공적인 캠페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제가 야누스적인 현상이었다고 했어요. 한 이슈는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포커싱이 돼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가장 많은 상을 받은 작품은 크리에이티비티로 승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이 크리에이티비티와 테크놀로지를 보는 관점이 벌서스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서로 보완 관계지 서로 이제 적대적인 그런 관계는 아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심사를 할 때 제가 이제 사이버 부분 심사위원이 있으니까 테크놀로지와 관계된 캠페인 엄청 많이 올라와요. 근데 그 중에는 정말 신기한 것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테크놀로지가 쓰인 용도가 정말 소비자를 감동시키고 공감을 얻기 위해 쓰였느냐, 아니면 그냥 테크놀로지를 자랑 삼아 하려고 하면 테크놀로지로 뭔가
이 호기심만 이끌려고 그런 작품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거는 파이널리스트에도 못 올라가요. 신기하긴 하지만 그냥 탈락이죠. 자, 제가 2013년 거 말씀드렸고요. 2014년 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2014년 이노베이션은 좀 특이했어요. 이게 소치올림픽 때 실제 경기장 밖에 설치된 대형 OOH, 뭐 전광판 이런 개념입니다. 이게 전광판에 설치된 LED 전구예요. 근데 이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전에 셀피를 찍어요. 셀카를 먼저 찍으면은 그 찍은 사진이 저 전광판에 반영이 돼요. 입체적으로 저렇게 나타납니다. 어마무시하죠. 이걸 이제 저희 그 직원들 중에는 이제 올림픽 때문에 소치를 갔다 온 직원들이 꽤 많은데 이걸 봤을 때 굉장히 그로데스크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이런 예상을 받았어요. 조금 의외였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모바일 통신사가 받은 대형 OOH인데 이게 과연 이노베이션일지는 약간 애매했어요. 하지만 뭐 기술력을 봐서 상을 준 것 같고요. 이번에 재밌으면 하나 더 보시죠. 이게 런던 시내에 설치된 5개 전광판,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데 비행기, 얘가 꼬마애가 가만히 있다가 비행기가 날아가는 저런 액션을 가지고 여기에 그 비행기 평면과 그 비행기의 데스티네이션이 어딘지가 나와요. We mounted an ADS-B antenna on the roof of a nearby building to read live data directly from each aircraft's transponder within 200 kilometers. All aircraft emit radio waves containing their speed, altitude, GPS location, and a call sign. Our antenna was connected to a PC with a custom-built application, which identified the British Airways planes and sent the data to our cloud server that controlled the billboards. We created a virtual trigger zone in the sky that acted like a tripwire, so that when a BA plane entered our trigger zone, within 0.2 seconds we'd cross-reference the registration number with flight data from Heathrow to determine the destination. The cloud altitude data told us if the plane could be seen, and if it could, the information was sent to our 너무 기술력인 거예요. interrupting the current content and playing our ad. 대충 아시겠죠? 이 브리티시 에어라인이 이 캠페인을 하게 된 배경은 이게 국적이지 않아? 브리티시 에어라인이? 근데 소비자들이 그렇게 뭐 브리티시 에어라인이 굉장히 많은 항로를 갖고 있다 이런 걸 잘 모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알리고 싶어서 뭐 일종의 빅데이터를 이용한 사례라고 하는 게 빅데이터인지 약간 애매하긴 해요. 비행기가 날아가면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아까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동원해서 싱크를 시키겠죠. 아, 저 비행기는 그 중에는 이제 브리티시 에어라인이 아닌 비행기는 그냥 꼬마애가 모른 척하고 브리티시 에어라인이 날아가면 아, 이거는 어디 가는 무슨 항공이에요. 데스티네이션 뭐 저쪽인데 그게 이제 전광판에 나타납니다. 그럼 본 사람 꼭 신기한 거죠. 그 꼬마애가 가만히 있다가 브리티시 에어라인만 날아가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 재미있는 상당 부분 테크놀로지를 이용을 했죠. 이게 테크놀로지가 없으면 이제 성립이 안 되는 케이스인데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어쨌거나 소비자한테 와우한 요소를 줬고 공감을 시켰다는 점에서 이제 상을 받을 만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례는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광고제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심사위원 갔다 와서 자랑을 하는 건 아니고요.
광고제를 보면은 광고의 트렌드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고가 점점점 더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캠페인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증가세에 놓여 있다는 거. 그다음 이제 그 깐느 라이온즈 말고 혹시 여기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다녀오신 분 한번 도와주세요. 안 계시면 꼭 한번 가시는 걸 저는 정말 적극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뒤에도 뭐 이렇게 쓰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깐느 라이온즈는 과거를 보러 가는 거예요. 이건 거기서도 미래가 보여요. 이노베이션이 너무 많은지 과거에 이렇게 변하겠구나 하지만 과거에 했던 캠페인들을 보는 거잖아요. 딴 데죠.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에 가면은 미래를 볼 수가 있어요. 사우스 바이 사우스는 혹시 얘기는 들으셨겠지만 이게 오스틴에서 열리고요.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리고 저도 가보진 못했어요. 근데 오스틴의 슬로건이 이거예요. Keep Austin Real. 약간 미국에서도 이 오스틴은 뭔가 요상하고 괴상하고 뭐 이런 도시라고 합니다. 본인들도 그걸 굉장히 프라이드를 갖고 산대요. 오스틴 사는 사람들은. 오스틴에 혹시 공부하고 오시지? 오스틴에서 유학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텍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마 여기가 열리게 된 것 같은데 이게 시작은 뮤직 페스티벌로 시작을 했대요. 굉장히 유명한 뮤직 페스티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화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인터랙티브. 그러니까 세 가지가 동시에 열려요. 특이한 거죠. 전 세계에서 이런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데 음악과 영화, 인터랙티브가 다 있어요. 자, 오늘 얘기는 뭐 음악하고 영화 얘기 빼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음악, 영화, 게임 등 각종 문화 콘텐츠와 첨단 정보통신 기술 산업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 복합 창조 산업 페스티벌이라고 합니다. 이 인터랙티브 부분에 세 가지가 크게 구분이 되는데 세션, 트레이드 쇼, 그다음 미러 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세션은 그야말로 세미나죠. 그 분야에 구루들이 와서 최근 트렌드나 이슈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는 그런 장소들이 있죠. 두 번째는 트레이드 쇼라고 했고 새로 만든 프로덕트 이노베이션이나 서비스 이노베이션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뭐 거래도 생기고 뭐 박람회랑 비슷하겠죠. 뭐 존마켓도 여기서 열린다고 합니다. 그다음 미러는 이제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올해 저희 직원 한 3명이 갔다 왔어요. 그 직원들한테 좀 전해드렸는데 이게 어마무시하게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해요. 그래서 사전에 미팅 약속을 하고 가는 겁니다. 리스트를 쫙 보고 이 회사는 어떤 성격, 이 회사는 어떤 성격. 이 회사는 내가 꼭 만나봐야겠다는 이메일을 보내서 그 기간 중에 저녁 때 만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우스바이에서 일찍 숙소로 돌아가서 다른 놈은 본전 못 뽑는다, 바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미리 그 어린이들 다 해갖고 만나서 이제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뭐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주고 굉장히 오픈 마인드라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거기 가서 내 걸 안 가지고 갔죠. 내 거 보시면 누가 내 거를 다 필요할 것 같은데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해요. 굉장히 오픈되어 있어요. 저희 직원도 갔다 왔는데 명함만 이만큼 있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뭐 크리덴셜 이런 것도 거의 보따리로 싸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 집에 안 보더라고요. 저도 너무 하니까 보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회사 한 몇 개만 뽑아서 봤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여기 보면 미래가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 사우스바이에서 뜨겁게 얘기된 것들, 웨어러블, 그다음 아이오티. 아까 우리 손재건 기자님이 이 얘기는 엄청나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손 기자님 여기 갔다 오셨을 거예요. 갔다 왔다고 들었어요. 혹시 사우스바이에 대해서 손 기자님이 길게 얘기를 하셨어요? 다행이네요. 뭐 울트라 HDTV, 뭐 3D 틴팅, 커넥티스 이건 구글의 무인자동차 그걸 얘기하고 홈 오토메이션. 여기 이제 사실은 잠깐 딴 얘기를 하면 이제 스마트폰이 생각보다 시장이 확 일찍 이제 우리나라 경쟁력이 좀 떨어졌잖아요. 중국을 당할 수가 없어요. 작년에 중국의 그 스마트폰 메이커 한 4개, 샤오미를 뺐던 뭐 ZT 뭐 몇 개 있죠. 얘네들이 삼성전자 3년 안에 따라잡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준다 그랬는데 그 주변의 기사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러니까 가능하다. 3년이면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1년 만에 시장을 됐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
스마트폰의 전성기가 이렇게 일찍 끝날 줄 몰랐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아이템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게 뭐 웨어러블과 홈 오토메이션, 스마트홈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앞으로 정말 뜨거운 감정. 이 지금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이 참 욕을 하셔야 되니까. 여하튼 그다음 이런 걸 한다고요. 경쟁 피치죠. 본인들의 프로덕트 또는 서비스를 갖고 와서 피치를 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트위터가 2008년도에 여기 입주를 했대요. 네.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이걸 한 30분 준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 피치는 거의 한 10분에 끝난대요. 20분 동안 엄청난 공방전을 펼친대요. Q&A. 그래서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이 간다고 합니다. 제일 많이 주는 질문이 어떻게 돈 벌 건데? 좋아, 니네 서비스나 프로그램은 알겠는데 어떻게 돈 벌 거야? 그거를 잘하면 정말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자리는 아니겠지만 투자를 현장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투자를 워낙 많이 받아요. 이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는 워낙 엔지니어들이 많잖아요. 쓸데없는 어디 돈 쓸데없나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템만 들어오면 정말 현장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사는데 이건 나중에 따로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얼마 전에 저희 회사에 어떤 분이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한금배 씨인가 뭐 이렇게 책을 많이 쓰신 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창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가요. 창의는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그건 그냥 쉽게 지식에서 나온다. 지식 없이는 창의가 없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일인 기업을 하던 저처럼 뭐 대행사에서 어쨌거나 남을 위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사람들은 정말 지식이 없으면 창의적인 생각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꼭 가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참고로 저희 직원 갔다 오는데 1인당 600만 원 줬습니다. 600만 원 주면 고생 좀 하자고 그래요. 좋은 수 예약도 하셔야 되고 뭐 아니면 에어비앤비 뭐 이런 걸 통해서 예약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전시회 보듯이 그냥 그냥 맨땅에 헤딩하시면은 본전을 못 뽑으신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까늘 아이언제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를 돌이켜보는 거고 사우스바이를 가셔야 미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광고제와 사우스바이를 통해서 몇 가지 트렌드를 이제 살펴봤어요. 지금부터 이제 제가 주전공을 하는 광고 얘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광고가 정말 많이 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광고의 정의가 바뀌고 있어요. 광고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광고주가 하는 일체의 유료 형태에 대한 아이디어, 상품 또는 서비스의 비대개인적인 정보 제공 또는 판촉 활동입니다. 이게 광고의 정의인데 1965년인가 미국의 마케팅 협회에서 만든 정의예요. 엄청 오래된 정의죠. 그럼 맞을 리가 없겠죠. 그렇게 오래된 정의. 여기서는 딱 한 줄만 맞아요.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광고주가 나와야 된다. 그 당연하죠. 뭐 삼성전자에서 광고하는데 삼성전자 빼고 광고하면 뭐하러 하겠어요. 정말 두말하고 순찬 얘기고 유료 형태가 유료 형태다. 여기 말하는 게 이제 미디어를 저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게 꼭 맞는 정의는 아니더라도 페이드 미디어, TV, 신문, 라디오, 잡지, 배너 광고 이런 거 다 돈 내고 하잖아요. 페이드 미디어라고 하고요. 그다음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갖고 있는 미디어들, 홈페이지, 대리점. 그다음 영업사업 이거 다 이제 온드 미디어라고 해요. 그런 걸 활용해서 광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 세 번째가 언드 미디어 내 건 아닌데 내 것처럼 쓰는 미디어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삼성전자가 페이스북에다가 팬페이지를 만들었다고 해서 페이스북이 삼성전자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자기 것처럼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드 미디어라고 하는데 옛날엔 다 페이드 미디어라는 거죠. 하지만 요즘은 페이드 미디어 이외에 온드 미디어, 언드 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 활동이 엄청나게 강화되고 있죠.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죠. 그 얘기도 틀렸다는 겁니다. 그다음 아이디어, 상품 또는 서비스 여기까지 맞아요. 비대개인적이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풍토이죠.
개인 미디어가 있고 그런데 어떻게 비대개인적이에요. 굉장히 개인적인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나 소셜 미디어는 물론 그거를 1대1로 개인적이냐 뭐 그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지만 비대개인적이라는 말도 틀렸고요. 정보 제공도는 판촉 활동이다. 저건 틀리지 않았어요. 정보 제공과 판촉 활동은 맞아요. 근데 광고의 역할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관계 구축이라는 거죠. 소비자의 관계 구축. 저는 그게 점점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장표에는 안 나왔는데 이것도 어떻게 얘기해서 그 종교일인데요. 그 종교에 관계없이 들어주시고 이것도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CMO 지저스 책 제목이 그래요. 안 적으셔도 돼요. 그 책 사지 말아요. 제가 딱 한 줄만 건졌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기독교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전 세계 인구의 40%가 그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만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안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브랜드를 사라고 떠들고 다니는 포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그런 브랜드가 이 지구상에 존재할까요? 그런 브랜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인류 최대의 CMO 마케터는 예수님이라고 목사님이 쓰셨어요. 목사님이. 목사님이 경영학 박사신가 좀 그래요. 되게 맞는 얘기 같아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했지만 그 책에 제가 한 줄 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케팅의 목적이 뭐냐 이 질문을 그 책에서 던졌어요. 근데 그 대답이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구나. 이 정의는 학문적인 정의는 아니에요. 교수님들이 뭐 말도 안 되는 정의라고 하겠지만 자 마케팅의 목적이 뭐고 벤처에서 일을 해봤다고 그러니까 목적 쓰게 하는 거. 그래도 세일즈라고 얘기 안 해서 다행이에요. 세일즈도 맞아요, 사실. 뭐 돈 안 벌면 의미가 없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책에서 뭐라고 쓰냐면 마케팅의 목적은 사람을 얻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사람을 얻으면 돈은 당근 따라오죠. 마음을 얻었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할까? 게임 끝난 거죠. 그게 딱 한 줄 거는 게 그거예요. 마케팅의 목적 사람을 얻는 거.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케팅의 목적이 뭐 브랜딩을 어떻게 하고 결국 세일즈로 연결시키고 판촉할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액티비티와 아이디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는 이 행위가 예를 들어 가격 안전 후려치는 뭐 한정 판매를 하는데 세일하는 이런 걸 할 때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마케팅 활동이 과연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냐, 소비자의 마음을 얻는 거냐라고 생각해보면 조금 아마 뭔가라도 다르게 할 거예요. 그냥 세일을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다른 방법. 이런 걸 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그다음, 자, 마케팅의 목적도 이제 굉장히 깜짝 놀랄만한 얘기였고, 광고가 무엇이냐. 앞에 정의는 사실 제가 틀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수님들도 인정해요. 저희가 저 문제 교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교수님도 저 정의가 틀렸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복잡해서 광고를 정의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그 광고에 대한 정의를 깜짝 놀랄 정의를 책에 나와 있어갖고 기분이 확 세버리는 이게 이렇게 안 나와 있어야 되는데 빼고 드렸어야 되는데 이 CP 크리스토핀 버거스키, 크리스핀 포터 버거스키라는 이것도 미국의 이제 디지털 광고들이고요. 거기에 신입사원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겁니다. 광고란 무엇이냐? 이렇게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 클라이언트를 유명하게 하는 그 모든 방법이 다 광고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의를 어떻게 해야 따라서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잘못된 정의를 갖고 있으면 TV 광고 해야지, 신문 광고 해야지, 뭐 밖에서 오게 광고 해야지, 인터넷에 배너 광고 해야지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우리 클라이언트를 유명하게 하는 모든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의가 너무 훌륭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사례를 몇 개 드리고 싶고요. 제가 생각한 모든 것들도
So when you sip your lips and in your show, before we move into the stratosphere, yeah. So buckle your seatbelt, put it up tight, and keep your in that chair until we turn off that light. No electrical devices. 무슨 뭔지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주로 저희는 이제 또 국적기를 많이 타잖아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타면은 한 10년 전 정도 된 비디오를 보시잖아요. 그런 비디오를 보여주는 항공사와 이런 비디오를 보여주는 항공사가 브랜드 이미지가 같을 수 있을까요? 브랜드 이미지가 전혀 달라지더라고요. 그 버진 아메리카 그 리차드 브랜슨이 회장이 운영하는 이게 이 회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 어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걸 좀 조사를 해봤더니 전 세계 대부분의 항공사가 이런 걸 해요. 그리고 심지어 항공사에 세이프티 비디오 랭킹이 있어요. 어느 회사 때 제일 멋진가. 그래갖고 랭킹을 보여줘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당연히 없겠죠. 왜 안 하는지 모를 리는 없어요. 그래서 딴 항공사에서 저렇게 많이 하는데 그 두 회사가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알면서도 안 하는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자, 생각해보세요. 이게 광고인가요? 아닌가요? 첫 번째 정의에 의하면 광고가 아니죠.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클라이언트를 유명하게 한다. 즉 우리 클라이언트의 브랜드에 대해서 호의를 갖게 하는 행위라고 보면 맞죠. 이건 이제 광고예요. 이런 걸 해야 된다. 이거 크게 돈 안 듭니다. 제작비는 좀 들겠지만 미디어는 그렇다고 TV 광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내에서 틀면 되잖아요. 근데 저게 혁신적이고 새로 처음 한 회사는 아마도 뉴스에 나갔을 거예요. 그 뒤로 한 회사는 안 나가겠죠. 이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면 공짜로 PR을 하는 거죠. 이 디지털 시대가 되면 PR과 광고의 관계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제가 주제에는 그런 얘기가 없는데 정말 PR이 점점 더 중요한 시대가 될 거예요. 디지털. 이런 것도 광고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걸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효율이 높아지죠. 큰 돈 안 들이고 브랜딩이 되는 거니까요. 스위스 혹시 가보신 분들은 스위스 가보신 처음이야, 처음. 이렇게 인원도 많지 않은데. 그럼 혹시 여기 가보신 분들은 이걸 오베르무땅이라고 부르는데 오베르무땅. 아, 세 분도 안 가보셨죠? 다행이네. 가보셨을 리가 없어요. In Switzerland's Graubünden region, there are several tiny, beautiful villages. Unfortunately, no one's ever heard of them. This is Obermund. 78 residents, one church, one hotel, and a few cows. But then one day Obermund launches a Facebook page. Hvis det meget hen til nyt og Facebook-sigter, The promise? Hit the like button and we'll put you on the village bulletin board. And a lot of people seem to like Obermund. Soon the bulletin board is full, and soon half the village. But the good people of Obermund stick to their promise. Every fan is posted, even if everyone in the village has to help out. Obermund becomes the most active Facebook page in Switzerland. 4 out of 5 fans interact with the page, which is better than with Lady Gaga, Coca-Cola, and Justin Bieber. 스위스에서 The new members receive a warm welcome. Every question is answered.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보도가 되고 Das ist natürlich Geld, da würden wir so begreifen. Zwar hier und da Gasthof. After only 4 weeks, Obermund has fans from 32 countries on every continent in the world. And Obermund has more fans than St. Moritz, Helsinki, and Florence. Ein kleines Bergdorf in der Schweiz. Adesso a Obermund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린 By now, more than 60 million people have read, seen, or heard. 아시겠죠? 야,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저 이장님을 스카웃을 해야 된다. 우리보다 100번은 낫다. 보시는 것 같이 정말 조그만 마을에서 좋아요를 눌러주면
자기는 이제 게시판에다가 사진을 프린트해서 붙여준다. 사실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데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히트를 쳤어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 이장님이 아이디어를 또 냈어요. 이장님. Liebe Fans, Freundschaft ist etwas vom Wichtigsten im Leben. Und Sie alle haben uns bzw. Obermutter davon sehr viel geschenkt. Wir möchten die Freundschaft für immer konservieren im Museum. Das Museum heißt Obermutten International Museum of Friendship. Wenn ihr einen Gegenstand der Freundschaft schicken oder bringen, werden wir den im Museum ausstellen. Vielleicht könnt ihr noch schreiben oder uns mitteilen, warum ihr gerade das Objekt gewählt habt. Ich öffne jetzt die Tür, damit alle mal reinschauen können. 이게 방문이에요. 방문. Ich hoffe, dass mit eurer Hilfe das Museum nächstens voll ist. Wenn jemand vorbeikommt, kann er den Schlüssel vom Museum im Gasthaus Post, der Regina oder beim Gary Flatscher abholen. Vielen Dank. 아, 이거 아이디어가 뭐 엄청납니다. 자, 저는 이걸 보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좋아요는 했어요. 그러면 이제 게시판에 뭐 지금 좀 사진이 떨어졌겠죠. 뭐 역할. 근데 제가 돈을 내서 저 마을을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스위스에 한번 가면은 꼭 한번 들려보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로 이 박물관에 제가 어떤 물건을 보냈어요. 그럼 어떨까요? 죽전에 꼭 가야 돼요. 그죠? 스위스에 가서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저 물건을 뭔가 물건을 보냈으면 죽전에 꼭 가야 될 거라는 이 의무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정말 엄청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례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장님이 어떻게 저런 아이디어를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장님이 광고회사를 다니지는 않았고, 그죠? 기업에서 마케팅을 하셨을 리도 없고, 저 마을에서 태어나서 그냥 저 마을에서 이장하시는 거 같아요. 어떻게 저런 아이디어를 했을까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알려주겠죠. 그럴 수도 있죠. 집단지성, 아까 말씀드린 팀플, 동네 주민끼리 아이디어를 냈을 거예요. 하지만 동네 주민들도 저 아이디어를 냈을 배경에는 저는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절실함인 거예요. 절실함. 우리에게 돈이 없어요. 저 마을에서 TV 광고를 하겠어요, 신문 광고를 하겠어요.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게 페이스북인데 페이스북을 만드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만들었다고 오지는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알릴 거냐? 그 절실하면서 저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얼마 전에 윤여정 씨가 무슨 프로그램, 토크쇼 프로그램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기자들은 배고플 때 배가 고파야 돈이 떨어져야 연기가 잘 똑같은 거 같아요. 정말 이 아이디어도 절실하지 않으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여기 1인 기업 하시는 분이 많으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게 정말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신문회장. 요거는 제가 그냥 구두를 말씀드릴게요. 미국에서 모병이 잘 안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뭐라고 할까요? 육군본부? 국방부에서 우리나라 모병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병제가 하려고 그러면 군에 대한 이미지 쇄신을 하자 이런 프로젝트 같으면 뭘 할까요? TV 광고 하자고 그럴 거예요. 근데 요즘 국방부가 돈이 없으니까 보니까 그거 혹시 아세요? 국방부에서 군가를요 같은 원곡 하나를 갖고 알아요? 혹시 젊은 학생들? 가수들 시키는. 네, 가수들 시키는데 장르별로 다 다른데요. 네, R&B 버전. R&B 버전이 있고 트로트 버전이 있고 그래요. 그게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원소스 멀티 유스 군대 갔다 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 트로트 군가도 불러봤어요? 네, 뭐. 뭘 제일 좋아해요? 저는 저희 부대만의 공가가 있어가지고 부대만의 대대가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하여간 그것도 이제 국방부도 보면은 이제 많이 깨어 있는 것 같아요. 군가를 트럭 버전을 만든다는 대단한 아이디어. 근데 미국에서는 광고를 하는 게 아니고 게임을 만들어요. 이 게임을 통해서 군대가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저도 해보지는 않았는데 뭐 무기 사용법이 이렇게 나온대요. 그리고 내무반 생활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약간 소개가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친숙해지는 거죠. 일단 낯설음을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국방부 예산에 어마무시한 돈이 썼고요. 이게 앞에 보면은 2002년에 처음 나왔는데 2013년에 버전 4가 나왔어요.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뭐 비주얼도 좋아지고 그러겠죠. 우리나라 버전도 있대요.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문제는 모병이 안 돼. 어떻게 하면 군대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서 모병을 활성화시킬 거냐? 이거를 기존 뭐 유료 미디어를 쓴 게 아니고, 자, 타겟이 누구냐? 20대다. 그럼 얘네들이 좋아하는 것과 한번 꼬셔보자. 게임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발상이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변화가 아웃 오브 에이전시. 그래서 아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나이키 퓨어밴드를 RGA라는 대행사와 나이키가 2년 동안 비밀리에 굉장히 보안을 지키면서 만들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뉴스가 들렸는데 안타깝게도 나이키에서 더 이상 이 제품을 안 만든다고 합니다. 사실 이건 제가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일종의 빅데이터예요. 퓨어밴드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를 갖고 소비자에게 오퍼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너무 길어서 생략할게요. 근데 하여간 나이키가 그냥 끝내는 것 같지는 않고 애플과 뭔가 모종의 무슨 프로젝트를 한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제가 이게 그냥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죠. 말씀드린 대로 저희 광고냐 아니다라는 거죠. 프로덕트 이노베이션인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미국적인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우리보다 이런 일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많고 발전하다 보니까 이런 조어도 잘 만들어내요. 광고 그만하고 이제 프로덕타이징을 통해서 너를 광고해라. 그럼 프로덕타이징이 뭐냐? 프로덕트 플러스 애드버타이징. 그래서 이게 실제로 옥스퍼드 사전에 실렸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그럼 프로비스는 뭘까요? 프로비스. 디바이스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걸 이제 자기 조어들을 잘 만들어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 코카콜라에서 얘기하는 프렌드십 캠페인을 했었는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게 아이디어는 이거 자체가 광고가 된다는 거예요. 프로덕트 자체가 광고가 될 수 있게, 물론 이건 프로모션성이죠. 계속 이렇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거 나중에 도용명을 한번 보세요. 3D 프린터 얘기는 너무나 잘하실 것 같은 생각할게요. 트위터에서 오가는 대화를 분석했어요. 그래서 12가지의 맛과 4가지 다른 모양을 조합해서 4,000가지 조합의 다양한 오레오를 만들었어요. 나중에 동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데이터를 3D 프린터에 넣어가지고 이걸 프린터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 모양은 프린터인데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또는 맛을 내는 프로덕트를 만들어요. 이거 자체가 광고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 코카콜라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걸 맛보거나 보거나 경험해본 소비자는 어떤 행위를 할까요? 쉐어링을 하죠. 자기 소셜을 통해서. 그러면 플라이어티 다 공짜로 애드버타이징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캠페인이 결국은 앞단에 어떻게든지 소비자와 인게이지먼트하고 소비자를 즐겁게 해주고 뭔가 관계를 맺고 등등등등등을 하고 최종 밑단에 가서는 소셜을 떠야 돼요. 소셜을 통해서 그것이 유명해지고 고바이럴이 되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사실은 효율성을 담보할 수가 없거든요. 자, 이거는 이것도 동영상이 있는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호주에서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럭비가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라고 합니다. 그리고 폭스텔이라는 케이블 TV죠. 케이블 TV에서 이 중계권을 땄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새로운 캠페인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보신 바와 같이 감정적 수준을 넘어선 물리적 공감을 느끼는 형태로 진화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거 거짓말일 거예요.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전략을 했을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뭘 했냐면 자, 생각해보세요. 현장에 가서 보는 것과 테이블에서 보는 것은 현장감은 완전히 다르죠. 현장이 훨씬 좋겠죠. 그러면 집에서 케이블을 보면서 현장감을 좀 더 느낄 수 없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유니폼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 동영상은 있는데 그냥 구도로 말씀드릴게요. 선수들을 실제 불렀어요. 럭비 선수들. 그 몸에 센서를 다 붙였어요. 그리고 선수가 혼자서 넘어져요. 또 열심히 뛰어요. 그다음 뭐 그런 거 영화에서 보시죠. 큰 막대 이렇게 오뚜기 같은 거 세워놓고 가서 부딪히는 연습 이런 걸 해요. 그러면서 그때 선수들이 느끼는 심박, 감정 이런 걸 데이터화 만들었어요. 그리고 집에서 이 유니폼을 보내줘요. 케이블을 신청하면 저걸 입고 보내줘요. 딱 보고 있으면은 특정 선수겠죠. 자기가 지목한 선수. 그 선수가 뛰다가 상대편하고 태클이 딱 부딪혀서 넘어졌어요. 그러면 그 데이터가 이 옷에서 반영이 돼요. 뭔가 충격을 주든가 뭐 이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앱이 필요하죠. 중간에 앱에 그런 데이터를 모아놓고 있다가 선수가 부닥치는 순간 저게 어떤 케이스야? 그럼 이제 서버에서 앱에다가 신호를 때리겠죠. 야 이거는 A 케이스야. 그러면 이 앱이 이 옷에다가 그 신호를 줘갖고 옷에서 그걸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팔았다고 합니다. 판매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이 인기가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이디어는 되게 재밌는 거 같아요. 이 스포츠를 통한 이게 이제 앞서 보셨던 IoT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IoT 케이스인데 IoT가 광고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참 대답할 게 궁해요. 실제로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 마케팅하고 딱 엮여 있는 IoT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은 점점 다가가고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나이키와 같이 했던 RGA라는 대회인데 이 양반이 그 밥 그린버그라고 그 회사 대표이사예요. 제가 그 깐네에 갔을 때 심사위원 할 때 사이버본 심사위원장이었어요. 이 양반을 한 5일 동안 계속 봤는데 5일 동안 똑같은 옷을 입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안 빨지는 않고 똑같은 걸 한 너댓 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진짜 멋진 인간. 매일 똑같이 입어요. 나이가 환갑이 넘으신 분이에요. 나이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직도 여기에 막 반지, 뭐 귀걸이, 뭐 팔찌 주렁주렁 하고 다녀요. 그리고 제가 리스닝이 아주 좋은 편이 아니라서 이 양반이 한 번 다는 못 알아듣는데 하루 종일 농담을 해요. 하루 종일. 특이한 양반인데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네는 광고 대행사에서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 테크 솔루션 컴퍼니. 이 양반은 테크놀로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양반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이 회사가 스타트업 기업을 10개를 초이스했어요. 뭘 기준으로 했는지는 안 나타나는데 뭐 분야별로 그 10개 회사를 자기네 회사로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이 스페이스를 서비스를 주는 거예요. 와서 일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마케팅을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이 캐피탈 회사를 같이 조인해서 캐피탈 회사에서 펀딩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10개 회사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넥스트예요. 왜 아시죠? 구글에서 30조인가요? 지금 100명에서 30조에 팔렸다는 어마무시한 회사죠. 뭐 넥스트의 그 앞에 혹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정말 아이디어예요. 그 사실은 제일객도 이런 아이디어는 10년 전에 나와 있었어요. 실행을 안 하죠. 왜냐하면 제일객은 오너 회사가 아니거든요. 저기다 저렇게 투자를 할 만한 용기가 부족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조직이 다. 이 회사는 저 양반 회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뭐 투자도 좀 했겠죠. 이런 게 정말 많아져야 되는데 좀 아쉬운 건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혹시 웰컴이라는 대행사 아세요? 네, 웰컴이라는 대행사에서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박우덕 사장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 돈 굉장히 많이 버셨어요. 그러니까 외작의 홀딩 컴퍼니에 본인 회사를 파셔가지고 돈을 많이 버셔서 그 건물을 본인이 스스로 근무했던 그 건물을 다시 사셔서 이런 스타트업 기업 특히 이제 광고와 관련된 회사들을 좀 싸게 공짜는 아니고 임대료를 좀 싸게 입주시켜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훌륭하신 분이죠. 이런 일이 참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 광고가 또 뭐가 달라졌냐면요. 옛날에 그냥 광고예요. 근데 이제 세일즈 프로모션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광고의 정의는 턴 투월드예요. 누군가 소리를 지르거나 기괴한 행동을 한 거나 이상한 걸 보여주는 사람을 이렇게 보게 만드는 게 광고다. 그러면 세일즈 프로모션은 뭐냐? 그거 이상으로 move forward, 뭔가 행동, 액션이 달라져야 된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여기까지만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광고가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ROI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례가 뭐냐? 2년 전에 했던 삼성전자에서 올드러시예요. 이거 기억하시는 분 좀 계실 거예요. 참여하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스마트폰으로 이 QR코드를 찍는 거예요. 뭐 요즘은 QR코드가 별로 한물 간 거지만 2년 전에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 QR코드가 TV 광고에도 나오고 신문 광고에도 나오고 삼성전자 디지털 프라자에 가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때그때 변해요. 하나만 이게 QR코드를 수백 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신문 광고만 계속 찍는다고 포인트가 올라가잖아요. 다양한 QR코드를 찍으면 포인트가 빡빡빡빡 올라가요. 포인트가 많이 올라가면 경품에 당첨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져요. 사람들이 미친 듯이 찍었어요. 이건 세일즈하고 연계가 됐어요. 그냥 광고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CNA라는 패션 회사예요. 이 회사가 페이스북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신상품이 나오면 신상품 소개를 막 해요. 뭐 예를 들어 3종이 나왔어요. A, B, C. 그럼 소비자들이 좋아요를 누를 거잖아요. 물론 안 누르는 소비자도 있겠죠. 그러면은 실제 매장에서 A, B, C라는 새 옷의 옷걸이에 액정이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좋아요 숫자가 여기 나와요. 자, 물론 이걸 봤다고 해서 꼭 사지는 않겠지만은 이 매장을 방문한 고객 입장에서는 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대부분 이걸 좋아하는구나. 내가 이걸 사면 큰 후회는 없겠지. 물론 개중에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난 저거 절대 안 사. 이런 소비자도 있겠지만 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세일즈까지 연결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고, 통과할게요. 이거 아이비콘은 앞에서 아마 설명을 하셨을 거예요. 이거 저희도 굉장히 관심 많고, 이것이야말로 광고에서 끝나지 않고 세일즈 프로모션까지 갈 수 있는 좋은 IoT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잠시 해버렸어요. 중요한 걸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 이거 한 장표만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굉장히 있어요. 테크놀로지냐 크리에이티비티냐. 크리에이티비티와 테크놀로지는 벌써스의 개념이 아니고 기술이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더 돋보이고 풍성하고 가능성 있게 만들어주는 게 테크놀로지인지, 테크놀로지와 크리에이티비티를 서로 적대 관계로 보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광고의 변화를 4가지로 말씀드렸어요. 광고의 정의가 변화하고 있다. 아웃 오브 애드버타이징을 한다. 그래서 프로덕타이징. 프로덕트와 서비스 자체가 광고가 되는 그런 거를 만들 줄 알아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광고가 턴투월드에서 뭔가 액션, 생각의 변화, 이렇게까지 또는 세일까지 가는 그런 역할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렸고, 광고가 좀 더 잘 되려면은 테크놀로지를 알아야 된다. 앞으로는 광고를 하든 마케팅을 하든 기획을 하든 테크놀로지를 몰라가지고는 어렵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굉장히 무서운 장면이다. 변하지 않는 분이다. 그래서 하여간 이 일의 변화의 물결은 뭐 여기저기도 일어닥치고 있죠. 그리고 학생들이 좀 왔길래 이해되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아직 오고 다녔죠. 이 얘기를 하시는 분이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페이스북에 있다가 애플로 옮긴 뭐 여성 CMO가 있어요. 샌드버그인가 그런 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네가 어떤 로켓쉽에 자리를 오파를 받았으면 묻지 말고 올라타라. 그 자리가 어딘지 그건 상관없고 일단 올라타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있네. 샌드버그 있습니다. 뜨는 산업. 앞으로
전망 있는 산업이면 거기서 네가 서로 말단자리를 오파를 받더라도 거기 가라. 별로 비전 없는 산업에서 지키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낫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학생들이 다 디지털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차피 세상은 특히 이제 본인이 광고를 하고 싶거나 마케팅을 하고 싶으면 디지털 쪽으로 오지 않으면은 별로 가능성이 없다라는 얘기죠. 디지털 쪽을 꼭 해야 되고 사실은 저희 회사에서도 그 경력 석사들도 뽑아요. 대부분이 미국에서 이제 테크놀로지에 관련된 대학원도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런 쪽에서 공부하고 온 친구들을 많이 뽑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광고 대행사에서 테크놀로지스트를 실제로 지금 뽑고 있어요. 저희 회사에도 테크놀로지스트가 꽤 많이 입사해 있어요. 학생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느냐. 저한테도 해당되고 여기 있는 모든 분한테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아서 좋은 얘기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호기심을 잃지 마라. 소비자를 관찰해라. 사람을 관찰하는 소비자를 관찰하라는 얘기고 요구와 형태의 변화를 알아채라. 크게 박지 말고 매일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자신이 맡은 과학과 관심 분야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양한 분야에 대한 통찰을 키우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혼자서 원맨쇼하는 건 없는 거예요. 팀플을 하기 위해서는 내 것만 내 거는 기본적으로 잘알아야 되고 남들이 하는 얘기를 이해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그 사람들처럼 만큼 못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팀플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앞장서 있었는데 옛날에 팔방미인이 밥 굽는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팔방미인이 되지 않고는 먹고 살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기 것만 옛날에는 한 우물만 팔아고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 업계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한 우물만 파가지고는 명태해야 됩니다. 여러 분야를 정말 알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처음 시작은 ATL 광고를 시작했어요. 제가 TV 광고만 15년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쪽으로 넘어왔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죠. 디지털도 알고 ATL 광고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앞으로 좀 더 각광을 받지 않겠느냐. 꼭 제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제가 좀 스킵을 해서 좀 아쉽긴 한데 내용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예. 아까 전에 그 옷 좋아요 해가지고 올라가는 게 있었죠. 카운트다운에 올라가는 게 있었잖아요. 그 같은 경우는 그럼 인터넷에서 참여한 고객 소비자 있잖아요. 그 소비자의 뭐